자, 계속해서 한의학적인 진료 과정에 대해서 또 어떤 진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런 비행 한방내과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한 의사분들이 이렇게 진료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두통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변병인 부분과 변증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런 것, 그런 하나의 이제 플로우 차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이러한 변증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변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을 한의과 대학에서는 이런 변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변증 시치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서 다닙니다, 항상. 그래서 변증 시치, 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인 변증에 따른 치료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방법만 가지고 왔지만, 이거는 한 한의학 원론이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의학 서적에서 이렇게 따온 거고요. 한법, 청법, 합법, 화법, 온법, 보법, 소법, 개교법, 고사법, 진납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 말고도 다른 용어로서 또는 다른 범죄 치료법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표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좀 이제 감기 초기에 이렇게 이제 일부러 땀을 내게 만들어서 이러한 이제 이런 초기 감기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청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의학적으로 한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죠. 그게 아니, 열이네요, 열. 네. 그래서 열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열병,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열증을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청법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합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일부러 또 뭔가 치료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제 대변을 이제 소통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우리 몸이 조화롭지 않은 그런 어떤, 특히 기혈이 조화롭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조절시키는 그런 방법들. 온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을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들. 그다음에 여기 보법이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는데,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보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해당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치료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보법이란 특징들, 변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진단 방법 자체도 한의학적 고유의 어떤 그런 특수한 이론이지만, 이 보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한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치료법이고, 그다음에 고유의 특수한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법, 흔히 우리가 보약이라고 하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거의 건강기능식품과 거의 동급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법으로 사용되는 그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법,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소법, 개교법, 이렇게 이렇게 코나 귀나 입이나 아니면 소화기관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개교법, 고사법,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혈 진액 소모를 방지한다는 것, 즉 우리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러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우리 기혈 진액이 소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광물성의 어떤 약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상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진납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어떤 이런 치료 이 방법들이 한의학적인 변증에 따라서 이런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고, 이 치료법에 따라서 이 한약재나 아니면은 우리 한약의 처방들의 어떤 그 분류들도 쭉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증, 그다음 변증에서 이어지는 이 치료법, 그리고 그 치료법에 따른 그런 한약재나 아니면은 그런 처방들의 분류, 이런 것들이 한의과 대학에서 뭐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는 뭐 석박사 기간 동안 합하면 거의 10여 년의 어떤 기간 동안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익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변증이라고 하는 그런 한의학적인 특수한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의학 또는 한의사 또는 한의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떠올리실 때는 그들의 특수한 그런 어떤 개념이 뭐 침, 뜸, 뭐 한약, 그와 같은 그런 도구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한의학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 이것이 바로 이제 한의학의 어떤 그런 뭐 어떤 특수한 그런 특수성이고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이라고 하면 이런 변증이라는 개념, 변증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개념, 그리고 이러한 변증 체계를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한의과 대학에서 정규 6년 또는 뭐 이런 그 이상의 어떤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한의학 또는 한의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 가지고 이런 헬스 토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좀 가깝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마 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지루해져서 좀 지치는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이제 피드백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잠깐 또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제 길을 좀 샜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변증에 따른 치법, 시치, 변증 시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